자, 마지막으로 은혜가 전해주는 WKBL 소식입니다. 김은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김은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강희슬 선수가 KB로 이적을 하면서 11번, 네, 11번을 달고 뛰고 있는데, 네. 사실 그 11번 백넘버는 원래 다른 선수가 달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최희진 선수가 이제 기존에 11번을 달고 있었는데, 이제 강하정 선수가 이적 이후에 최희진 선수가 7번을 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강희수 선수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최희진 선수가 조금 더 선배고, 최희진 선수가 87년생 선배고, 또 기존의 팀에 머물고 있었던 선수였는데, 강희수 선수는 94년생. 이렇게 번호를 쉽게 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강희슬 선수가 처음에는 그 번호를 고르는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제 대표팀에서는 1번도 달기도 하고 해서 1번을 할까 했는데 1번 또 염윤아 선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3번을 할까 3번도 좀 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이제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최희진 선수가 연락해서 번호 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쿨하게 좀 쉽지 않거든요. 내가 평생 좀 달던 번호에 의미를 두면 쉽지 않은데. 그러면 뭐 SSG의 그 추신수 선수가 옛날에 이태양 선수한테 번호 받으면서 그 시계, 굉장히 고급 시계를 맞아요. 또 선물해줬다는 네. 또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또 강희슬 선수가 어떤 그런 보상을 좀 해줬나요? 강희수 선수한테 제가 그거 물어봤을 때 그 리셀 신발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이키. 신발. 네. 나이키 신발 사줬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진 않고 그냥 좀 비싼, 네, 조금 나름 가격이 나가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진 선수가 원래 신발을 되게 좋아한대요. 뭘 사줬을까? 백만짜리 사줬나? 그러니까 그 최희진 선수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희진 선수가 보면은 SNS 보면 신발도 엄청 많고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를 사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싼 신발을 사준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희슬 선수가 11번을 얻게 됐다는 소식. 네. 잘 전달받았고요. 자, 두 번째로 신한은행. 또 신한은행의 또 쐈다골. 3점 슈터 또 김아름 선수가 3점 슛 왕보다는 또 다른 거에 목표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김아름 선수가 사실 올 시즌에 뭐 현재까지 3점 슛 평균 3.5개 42%. 네. 네, 3점 성공 개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마지막 이제 하나원큐랑 신한은행의 맞대결이었었는데 그 마지막 경기로 강희슬 선수와 어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올 시즌은 뭔가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서 3점슛 욕심 내보는 거냐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3점슛 욕심보다는 우선은 1차적으로 어떤 자기의 목표는 MIP라고 해요. 네. MIP. MIP. 네. 이게 그 most improved player. 네. 그러니까 가장 improved 하면은 뭔가요? 개선된? 성장한. 성장한. 하여튼 뭐 굉장히 성장한 선수. 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MVP가 있고 MIP가 있죠. 그죠. 네. 그 라운드별 MVP, MIP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전체 MIP도 있나요? 전체 MIP는 나중에 이제 결산 때. 네, 뭐 우수 후보 선수상이라든지 아니면 식스맨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상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라운드별 지금 MIP, MVP 이렇게 뽑고 있는데 김아름 선수가 올해는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네. 신한은행이 근데 굉장히 또 뭐 이 김아름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팀 내부적으로 굉장히 MIP에 대한 경쟁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MIP를 받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팀이 잘하고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좀 경쟁이 되지 않나.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김소니아 선수가 MVP급 활약을 했는데 라운드 MIP가 된 적이 있었어요. 1라운드 때인가?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전으로 올라섰는데 그때 너무 잘하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마지막에 정규리그 시상식 때 또 박지수 선수와 어떤 그거를 겨뤘잖아요. 정규리그 MVP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선수들의 성장세가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MIP와 MVP를 넘나드는 그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뭐 스탯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뭐. 네. 네. 자, 김아름 선수의 MIP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서 MIP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어. 획득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저희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증을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친절하게 몇 분 또 달아주셨어요. 네. 저희가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유현서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언니 혹시 폼롤러로 몸 푸는 영상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보면서 따라하고 싶어요. 요거는 근데 네. 그 저희 이제 그 리뷰 영상 이런 게 아니라 네. 전에 여준석 선수와 함께 찍었던 영상에다가 달아주신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집에는 지금 폼롤러가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그 피트니스 가게 되면 한번 기회가 되면 그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별의 수만큼 소원은 이루어진다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길게 올려주셨어요. 박주원 감독의 FA 영입에 대해 논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BNK가 적당한 FA가 온다고 승리를 올릴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데 늘 부상을 달고 사는 김한별 선수와 KBS에 이미 폼이 많이 떨어진 강하정 선수를 FA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데려올 수도 있는데 김한별 선수를 데려왔고 고교 넘버 1 국대 이해란 선수를 주고 데려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팀의 10년을 책임져줄 선수로 성장 가능한 선수인데 무슨 생각으로 30대 중반에 부상 달고 있는 김한별 선수를 데려왔는지 제가 구단주라면 절대 이런 영입은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분과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정말 박정훈 감독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입을 하고 이해란 선수를 보내버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팀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댓글 달아주셨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구독자분의 어떤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뭐 맞아요. 네, 그 논리에 맞게 얘기를 하셨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어떤 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감독의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팀의 미래의 10년 뒤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원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을 했으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했을 텐데 이제 그 안에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지난 시즌 MVP 뭐 김한별 선수의 어떤 영입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강하정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이 BNK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슈터들이 없다 보니까 강하정 선수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슈터에 대한 갈증을 좀 해소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것 같고 또 김한별 선수는 어쨌든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은 확실히 있거든요. 물론 지금 경기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두 선수들이 컨디션적으로 확실히 올라온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좀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감독도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한두 시즌의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제가 뭐 확실히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독자분은 정말 그 팬의 입장에서 맞아요. 그 팀을 바라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10년 뒤까지 어쨌든 이 팀을 이끌어갈 어떤 대형 유망주가 들어오는 게 당연히 맞아요.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바뀌면서 어쨌든 그 선수를 포기하고 지금 현재 즉시 전력감인데 이 즉시 전력감도 정말 뭐 이제 뭐 선수 생활이 약간 좀 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점이 뭐 굉장히 뭐 불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한 차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 꼭 우승을 한다 보다는 이제 정말 그 젊은 자원들의 성장을 좀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을 통해서 어떤 한층 끌어올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이해란 선수의 영입을
고려했던 것 같고 네. 또 김한별 선수를 내줌으로써 사실 리스크가 클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또 그걸 감안한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리그를 지켜보면 어떤 내용적으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말씀해주신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 박정은 그 지금 감독님이 어쨌든 리그를 계속 봐오면서 뭐 어쨌든 본인이 느꼈던 어떤 선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경기를 보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조금 또 다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팀의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 네, 그런 다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네. 의견들은 뭐 제가 다른 스포츠 관련된 채널을 보지만 아 나도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딱 그 방향성을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서 네. 네. 좀 어떤 분은 또 그 디나이 디펜스 말씀하셨는데 네 디나이 디펜스가 뭔가요? 뭐 얘기하셨었죠. 제가 영어 많이 쓴다고 좀 그런 많이 좀 뭐라 그러지? 지적 조금 당했는데 이게 농구 용어가 저희가 선수들도 팀에서 훈련할 때도 그런 단어를 그냥 쓰다 보니까 제가 좀 되게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써야지 막 생각을 막 깊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맞아요. 단어인데 이제 맞아요. 디나이 디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패스와 패스가 오가는 그 길목을 차단한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탑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고 있었을 때 45도 있는 공격수가 미드아웃이라고 하고요. 공을 잡으러 나오는 걸 미드아웃이라고 하고 이제 그 수비자는 그 패스가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 수비자와 내가 맡고 있는 수비자와 그 공의 길을 차단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디펜스를 디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나이를 강하게 했을 때 공격자는 백도어라는 플레이가 또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을 디나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또 나중에 또 용어 특집 해가지고 하여튼 좀 제가 좀 특집을 좀 좋아하는데 네. 지난번 그 염증편처럼 또 특집으로 해서 나가면 네. 좋지 않을까. 네. 궁금한 아무튼, 거는 네. 그 제가 영어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는 저 진짜 쉬운 것만 쓰긴 하는데 궁금하신 거는 네,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전해주는 WKBL 소식은 구독자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 관련된 내용들을 친절히 또 설명해드리고 또 WKBL 관련된 또 소식들 또 우리 김은혜 의원이 또 경기장 가서 선수를 많이 만나보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전달해주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구석 캐스터였고요. 저는 김은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방캐와 김은혜 해설위원의 네, 콜라보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